이미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나를 지치게 한다는 것을. 이 사람과의 대화가 끝난 뒤 늘 어딘가 소모된 느낌이 남는다는 것을. 그럼에도 우리는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차단하지 못하고, 거리를 두지 못하고, 선을 긋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정말 그 사람이 소중해서일까요? 아니면 혼자가 될까 두려워서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을 피하기보다 익숙함을 택한다고 보았습니다. 낯선 평온보다 익숙한 불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관계 역시 그렇습니다.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익숙한 구조 안에 머뭅니다.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하면 괜찮아질 거야.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말들은 상대를 향한 이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설득하는 문장일지도 모릅니다. 인연을 정리하는 일은 상대를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준을 세우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좋은 사람으로 남는 법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거절하지 않는 사람, 맞춰주는 사람, 관계를 지켜내는 사람. 하지만 한 번쯤은 물어야 합니다. 그 관계를 지키는 동안 나는 지켜지고 있었는가? 선을 긋는다는 것은 공격이 아닙니다. 복수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일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부터는 아닙니다. 이 단호한 문장이 생기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망설임을 통과합니다. 혹시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괜히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닐까? 내가 참으면 끝날 일을 크게 만드는 건 아닐까? 그러나 마음은 압니다. 계속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관계에서 선을 긋지 못하면 결국 마음에 금이 갑니다. 그리고 그 금은 조용히 넓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밀어내는 법을 배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함부로 두지 않는 법을 배우려는 것입니다. 인연을 정리하는 일은 잔인함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이제 한 걸음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떠나야 할 자리에 머무는지, 그리고 어떻게 선을 그어야 하는지. 마음은 이미 여러 번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무겁다거나, 대화를 마친 뒤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가 남는다거나, 사소한 말 한마디에 자존이 흔들린다거나. 그런데도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도 괜찮아. 내가 예민한 걸 수도 있어. 정말 그럴까요? 관계에는 이상한 관성이 있습니다. 이미 지쳤는데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약속을 잡고 연락을 주고받고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이해하려 합니다. 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구조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사람, 익숙한 대화 방식, 익숙한 긴장. 고통이지만 낯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묘하게 안도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지금 끊으면 너무 갑작스럽지 않을까? 그러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안다는 것이 나를 존중한다는 뜻일까요? 익숙함은 안정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정체입니다. 떠나는 일은 낯설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친 채로 머뭅니다.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기의심입니다. 이 정도로 선을 긋는 건 과한가? 다들 이 정도는 참고 사는 거 아닐까? 혹시 내가 까다로운 건 아닐까? 우리는 상대보다 먼저 자신을 의심합니다. 그 순간 기준은 흐려집니다. 내가 느낀 불편함보다 타인의 기준을 먼저 떠올립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는 삶을 경계했습니다. 우리는 실제 고통보다 남들이 어떻게 볼지라는 상상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괜히 예민하다고 보이면 어쩌지. 냉정한 사람으로 기억되면 어쩌나. 하지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불편했는가? 내가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꼈는가? 관계의 판단 기준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여야 합니다.
자기 의심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오래 머뭅니다. 그리고 그 사이 자존은 조금씩 깎여 나갑니다. 결국 남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혼자가 될까봐, 빈자리가 생길까봐, 그 사람이 나를 나쁘게 말할까봐.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상대보다 나의 두려움과 마주하는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불완전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보았습니다. 고독은 두렵고 관계는 복잡합니다. 우리는 종종 복잡함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관계는 나를 채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소모시키고 있는가? 떠나는 일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직한 일입니다. 두려움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나는 외로움이 두려워 머무르는가, 아니면 진짜로 이 인연을 원해서 머무르는가? 우리는 관계를 선택이라고 말하면서도 어느 순간부터는 책임처럼 짊어집니다. 오래 알았으니까, 힘들 때 곁에 있어줬으니까, 이제 와서 등을 돌리면 미안하니까. 그 마음이 전부 거짓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종종 다른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의무감,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 시간은 관계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오래 알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인연은 쉽게 정리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이만큼 함께 했는데, 그래도 남는 건 사람이라잖아. 그러나 시간이 관계의 질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깊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습관에 쉽게 묶인다고 보았습니다. 반복은 익숙함을 만들고 익숙함은 결속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때로 단지 반복일 뿐입니다.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유지하는 관계는 선택이 아니라 관성입니다. 관성은 편안해 보이지만 의식 없는 지속입니다. 묻지 않으면 계속됩니다. 지금도 이 관계를 원하고 있는가? 시간이 길었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인연을 정리하려 할 때 가장 크게 밀려오는 감정은 죄책감입니다. 내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그래도 나 때문에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우리는 상대의 감정을 먼저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자신의 감정은 뒤로 밀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의 고통을 상상하며 스스로를 묶는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연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연민이 자기 파괴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관계는 쌍방입니다. 한 사람만 계속 참고 이해하고 맞추는 구조라면 그것은 균형이 아닙니다. 죄책감은 종종 이런 착각을 만듭니다. 내가 떠나면 이 사람은 무너질지도 몰라. 그러나 우리는 타인의 삶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감정, 선택, 방향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이라면 이미 구조는 기울어져 있습니다. 인연은 운명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지 여부는 선택입니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상대를 끝까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선택에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타인의 기대에 맞추는 순간 자유를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대에 끌려 유지되는 인연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편안한가? 나는 이 사람 앞에서 나답게 존재하는가? 그 답이 계속 아니오라면 그 선택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인연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서로가 선택하고 있어야 유지됩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마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인연을 정리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밀어내야 하나? 단호하게 말해야 하나? 차갑게 굴어야 하나? 그러나 선은 상대에게 긋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선은 나에게 긋는 것입니다. 상대를 바꾸기 위해 그어지는 선은 대개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기준 위에 그어진 선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관계가 힘들어지면 우리는 쉽게 결론을 냅니다. 저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아. 물론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를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의지와 성향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득으로 바뀌는 부분은 제한적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방식대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달라져야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가가 아니라 나는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상대를 분석하는 데 머무르면 분노만 쌓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준을 세우면 방향이 생깁니다. 선을 긋는다는 것은 상대를 벌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존중 없는 말투, 반복되는 무책임,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 그것이 한두 번이라면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된다면 구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성향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복은 우연이 아니라 성격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구조를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까지라고 말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기준입니다. 나는 이런 방식의 대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문장은 상대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선언입니다. 선을 긋는 사람은 상대를 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선을 긋습니다. 다음엔 그러지 마. 이건 좀 힘들어. 그러나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선은 흐려집니다. 선은 설명이 아니라 일관성으로 유지됩니다. 존중받지 못하면 거리를 둡니다. 약속이 반복해서 깨지면 기대를 거둡니다. 상처가 반복되면 노출을 줄입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 쇼펜하우어는 말보다 태도가 본질을 드러낸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는 결국 말이 아니라 당신의 행동을 통해 경계를 인식합니다. 선을 긋는다는 것은 크게 선언하는 일이 아닙니다. 차분히 거리를 조정하는 일입니다. 억지로 끊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여기까지는 괜찮은가? 아니면 이미 넘었는가? 그 답이 분명해질 때 선은 자연스럽게 그어집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기준을 지키는 일입니다.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가장 먼저 앞서는 것은 감정입니다. 분노, 서운함, 억울함. 그 감정은 선을 굵게 긋게 만듭니다. 이제 끝이야. 다시는 안 봐. 그러나 감정 위에 그어진 선은 쉽게 다시 흐려집니다. 크게 다투고 난 뒤 우리는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그 순간의 감정은 선명합니다. 더는 못 참겠다고, 이제 끝이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 감정이 가라앉으면 마음은 다시 흔들립니다. 내가 너무 과했나?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나?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감정의 파도에 휩쓸릴 때 스스로를 이성적이라 착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종종 충동입니다. 감정은 방향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결정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화를 내며 떠나는 것은 자존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선은 반응이 아니라 기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는 관계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은 구조를 드러냅니다. 같은 방식의 무시, 같은 방식의 회피, 같은 방식의 책임 전가. 패턴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태도이자 관계의 방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성향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일시적 사과와 다짐은 가능하지만 본성은 반복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을 봐야 합니다. 이번 한 번이 아니라 그동안의 흐름을, 지금의 분노가 아니라 지속된 불편함을. 이 관계는 나를 자주 찾게 만드는가? 이 관계에서 나는 늘 설명해야 하는가? 이 관계는 내 기준을 자꾸 낮추게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 번 같았다면
그것이 기준입니다. 진짜 결정은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 내려야 합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서운함이 잦아든 뒤에도 여전히 남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이 본심입니다. 이 관계는 나를 편안하게 하지 않는다. 이 사람 앞에서 나는 나답지 못하다. 이 문장이 조용히 남아있다면 그것은 충동이 아니라 통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외부 세계를 바꾸기보다 자신의 태도를 조정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머물지 않을 자유는 있습니다. 기준은 이렇게 세워집니다. 감정이 아닌 반복된 사실 위에. 그 기준이 분명해질 때 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선을 그었다고 해서 반드시 크게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정리할 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당신 때문에 힘들었다. 이건 잘못이었다. 이제 끝이다. 물론 때로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극적인 마침표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단단한 선은 소리 없이 그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설명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리하려면 이유를 충분히 말해야 한다고, 납득시켜야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이해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경계했습니다. 상대가 납득하느냐의 문제는 결국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해도 상대는 자신이 듣고 싶은 만큼만 듣습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설명은 정말 정리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마지막 시도인가? 때로는 나는 여기까지다. 이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상대가 완전히 이해하지 않아도 당신의 결정은 유효합니다. 조용히 멀어지는 것은 무례가 아닙니다. 연락의 빈도를 줄이고 약속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시간을 더 많이 지키는 것. 이것은 공격이 아니라 조정입니다. 선은 선언보다 일관성으로 유지됩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에는 오래 머물지 않고 불편함이 반복되는 공간에는 자발적으로 노출을 줄입니다. 말없이 변하는 태도는 상대에게도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신호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당신의 방향은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조용한 거리두기는 상대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선을 긋는다고 해서 차가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화를 낼 필요도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감정의 과잉이 판단을 흐린다고 보았습니다. 단호함은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내면의 확신에서 나옵니다. 나는 이 방식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 관계를 이전처럼 유지하긴 어렵겠습니다. 이 말은 공격이 아닙니다. 사실의 전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굳이 덧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은 길어질수록 다시 설득이 됩니다. 단호함은 짧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흔들리지 않게. 그 태도가 유지될 때 상대는 결국 알게 됩니다. 당신의 기준이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처음에는 이상한 공백이 생깁니다. 익숙하던 연락이 줄어들고 기다리던 메시지가 오지 않고 마음 한켠이 조용해집니다. 그 조용함이 낯설어 우리는 잠시 흔들립니다.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조금 더 노력할 걸 그랬나? 그러나 시간을 조금만 지나보면 다른 감각이 서서히 올라옵니다. 가벼움입니다. 관계는 공간을 차지합니다. 시간, 생각, 감정의 일부를. 소모적인 인연일수록 그 비율은 더 큽니다. 끊임없이 상대의 기분을 고려하고 말을 고르고 불편함을 삼키는 과정에서 마음은 늘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선을 긋고 나면 그 긴장이 풀립니다. 누군가의 반응을 예상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기분을 조율하지 않아도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의 평가에 얽매일수록 자신의 평정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평정은 외부 소음이 줄어들 때 찾아옵니다. 공간이 생기면 감정은 천천히 정리됩니다. 분노도 줄고 서운함도 흐려지고 남는 것은 단순한 사실입니다. 나는 그 관계에서 편하지 않았다. 이 깨달음은 후회보다 선명합니다. 떠나기 전에는 늘 상황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또 이런 일이 반복될까?
그러나 거리를 두고 나면 구조가 보입니다. 항상 내가 먼저 맞추고, 항상 내가 먼저 이해하고, 항상 내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됩니다. 문제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된 불균형이었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의지를 과도하게 억누를 때 내면의 갈등이 깊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선을 긋는 일은 그 억눌림을 멈추는 일입니다. 떠난 뒤에야 나는 얼마나 오래 참아왔는지, 얼마나 자주 나를 낮추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깨달음은 아프지만 동시에 단단합니다. 인연을 정리한 뒤 모든 것이 완벽해지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외롭고, 가끔은 생각이 나고, 가끔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더 이상 억지로 자신을 줄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 쇼펜하우어는 고독이 불완전한 관계보다 덜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고독은 자신을 훼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을 그은 사람은 압니다. 나는 나를 함부로 두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는 사실을. 그 결정은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누군가를 밀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로소 평정이 자리 잡습니다. 인연 정리는 끝이 아니라 정돈입니다. 모두를 남기려다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한 번쯤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선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관계를 지켜내는 사람이 성숙하다고 배워왔습니다. 끝까지 남는 사람이 의리 있고 참아내는 사람이 어른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선택은 어딘가 패배처럼 느껴집니다. 차갑고 이기적이고 미숙해 보일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솔직해져 보십시오. 그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당신은 점점 작아지지 않았습니까? 기준을 낮추고 감정을 삼키고 불편함을 애써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인연을 정리하는 일은 누군가를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함부로 두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살 때 자신의 삶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나를 줄여야 유지되는 인연이라면 그것은 이미 균형을 잃은 상태입니다. 선을 긋는다는 것은 복수도 감정 폭발도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부터는 아니라고 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상대를 향하기 전에 자신에게 먼저 닿아야 합니다. 나는 이런 대우를 감수하지 않겠다. 나는 이 구조 속에서 더 이상 나를 잃지 않겠다. 이 문장을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성장했습니다. 모든 인연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를 끝까지 책임질 의무도 없습니다. 관계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선택에는 자신을 지킬 권리도 포함됩니다. 혹시 지금 정리해야 할 인연 앞에서 망설이고 있다면 이 질문을 조용히 던져보십시오. 이 관계를 지키는 동안 나는 지켜지고 있는가? 그 답이 분명해지는 순간 선은 자연스럽게 그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은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한 벽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는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사유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